대표님이시라면 이 세금 문제, 이거 정말 머리 아프시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아끼면서 위험은 싹 피할 수 있을까? 오늘 그 핵심만 콕콕 집어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절세랑 탈세, 이 선을 딱 긋고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진짜 많이 빠지는 함정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반대로 놓치면 무조건 손해인 세제 혜택들 야무지게 챙겨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현명한 세무관리의 진짜 핵심이 뭔지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겠죠? 절세랑 탈세. 이게 말이죠. 언뜻 보면 비슷해 보여도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표님들이 경영하신 내내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명확하게 알아야 할 이 기본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왼쪽에 있는 절세는요, 말 그대로 스마트 플레이예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탈세는 이건 그냥 반칙입니다. 당장 한두 푼 아끼는 것 같아도 결국엔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규칙은 알았으니까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에이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문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설마가 나중에 엄청난 대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CEO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 경비 혹시 이렇게 처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업상 지출이랑 개인적인 지출, 그 경계선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계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요, 국세청에서 진짜 예민하게 아주 매 눈으로 지켜보는 항목들입니다. 회사가 나고 내가 회사지 하는 생각에 개인적인 경비를 슬쩍 법인카드로 쓴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증빙도 없이 가지급금으로 빼서 쓰는 경우, 이런 거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둘씩 넘어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 정말 큰 폭탄이 돼서 돌아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실수를 했다면 이 세 가지 폭탄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첫째, 가산세 폭탄, 최대 40%까지 붙어요. 둘째, 그 문제의 돈이 전부 대표님 개인 상여금으로 처리돼서 종합소득세 폭탄을 또 맞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뭔지 아세요? 국세청의 혹독한 세무조사, 그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그럼 가장 흔한 사례,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 하나 짚어볼게요. 바로 이 업무용 승용차, 그러니까 법인차 문제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1,500만 원, 이 숫자요. 1년에 차에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운행일지를 써야 합니다. 이만큼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하고 증명을 해야 그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초과된 금액은 그냥 비용 인정 못 받고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들 쓰시는 거 접대비, 요즘엔 이름이 바뀌어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죠. 이것도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면 기본이 3,600만 원이고 매출이 높으면 조금 더 쳐주긴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한도를 단 1원이라도 넘어가면 그 초과된 돈은 아무리 사업 때문에 쓴 거라고 해도 비용으로 인정을 아예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무서운 얘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로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법이 무섭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잘 찾아보면 우리 회사를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도 숨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내가 낸 세금 중에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요? 경정청구라는 건데요. 이 절차만 잘 밟으면 정당하게 내 돈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회사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세금이랑 아주 직결됩니다. 보세요. 똑같은 제조업 중소기업이라도 수도권 밖에 있으면 세금을 30%나 깎아주는데 서울처럼 복잡한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혜택이 20%로 팍 줄어듭니다. 사업장 위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창업한 회사는 5년 동안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고요. 직원 한 명 더 뽑을 때마다 세금 깎아주는 제도도 있죠. 심지어 작년에 적자가 났다고요? 그럼 그 손실을 인정받아서 예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이런 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받고 모르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위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대표님들의 딱 하나,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핵심 원칙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 정확한 세금 신고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금 문제를 단순히 비용 절감,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회사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튼튼하게 키우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경영활동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대표님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세무 건강 상태 과연 어떻습니까?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그냥 안고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걱정 싹 털어버리고 오직 회사의 성장에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회사의 미래가 갈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친절한 정보 쉴터에 언제든 편히 탑승하세요.